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아주 최근에 시청 앞 서울광장 바로 13m 아래에 있던 넓은 공간을 공개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약 1천여 평의 공간이 이렇게 종유석과 석순까지 만들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는데 을지로 있고요. 장난감 도서관에 작은 문을 열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왜 이 공간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추측만 할 뿐이고 아직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야구 갤러리 유저는 레알 동네 인증한다며 현재 다 떠나고 두 가구만 남았다는 동네를 보여주는데요. 그러자 그 동네 사는 두 가구 중 다른 주민이 주작 아니면 나오라며 술 사준다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포스트 아포칼립스 감성 느낄 수 있었던 공간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서울대 폐수영장입니다. 서울대학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데요. 버스를 타고 산을 올라 계속 올라가도 계속 뭔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진 관측소 뒤편에는 수영장이 있었는데 서울대가 관악 캠퍼스에 들어가기 전부터 있던 관악 컨트리 클럽의 부설 풀장으로 운영되다가 서울대가 이사온 이후로도 수영장으로 계속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접근성도 좋지 않고 관악산의 계곡물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물도 너무 차가워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결국 폐업 후 방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름아름 몇몇 교수님들이 실험을 위해 식물을 재배하는 공간 정도로 활용했다고 하는데 서울대 안에서도 체육교육과와 본부가 서로 관리 주체가 아니라고 미루는 등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 덕분에 점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러 왔고 이런 식으로 사진 찍고는 정리 안 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데요. FX의 데뷔곡인 누에비오의 티저 사진을 촬영하며 힙한 공간의 대명사 비슷하게 되었고 이렇게 유명해지자 서울대의 미대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 기성 작가들도 작품 전시회를 했다고도 합니다. 이때 설치했던 작품들은 전시회가 끝나고 계속 방치되었다는데 이런 식으로 공간의 그로테스크함을 그대로 작품으로 만든 게 인상 깊기도 한데요. 여전히 관리는 하지 않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벽에 낙서를 하기도 했는데 2019년에 결국 철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화양연화 뮤직비디오를 이곳에서 촬영하며 외국인 팬들도 너무 많이 오자 아예 출입 금지를 시키기도 했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그래피티를 그린 벽면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수영장이었던 폐허들은 전국에 참 많기도 한데요. 예전에 제대로 말아먹은 테마파크로 판타시온 워터파크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부산엔 광안리 삼익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삼익 비치 아파트는 부산 최초의 단일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분양 당시엔 압구정 현대 아파트와 분양가도 비슷할 정도로 고급 주거지이기도 했는데요. 삼익비치에선 시대를 앞서 나가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삼익 스포츠 센터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 아파트에는 이렇게 풀장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개장 당시에는 너무 고급스럽다는 이유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여론이 생길 정도였다고 하지만 주변에 훨씬 좋은 수영장들이 많이 생겨나며 2005년 폐업하였고 이후로 관리를 하지 않아 지역 명소 흉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담벼락부터 정말 묘한 분위기를 풍겼었는데요. 작년엔 흉가 체험을 하겠다며 동호회 회원들이 들어갔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익 비치의 재건축이 결정되면서 이 삼익 스포츠 센터도 재건축 엔딩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인스파 월드도 있는데요. 인스파 월드는 인천 연안부두 근처에 위치한 실내 워터파크 겸 찜질방으로 실내 워터파크이지만 여러가지 있을 것들은 다 있어서 인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고 나름의 명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며 인스파월드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평도에 폭격을 맞은 지 1시간 만에 인스파월드 사장님은 피난 오는 연평 주민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싶다는 뜻을 인천시에 전했고 그렇게 연평 주민 700명이 인스파월드에서 피난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선 피난민들의 대체 숙박 시설을 구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연평도 주민들은 한 달 가까이 인스파월드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영업은 당연히 제대로 되지 않아 찜질방 회원은 절반 가까이
가까이 줄었고 12월 말이 되어서야 정부에서 김포의 아파트에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며 피란민들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몇몇 피란민들은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며 찜질방 측에 항의도 많이 했었다가 나중에 찜질방 사장님이 그냥 숙소로 쓰라고 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굉장히 미안해 했었다고도 합니다. 그 이후로 인스파월드의 경영은 급속도로 내리막을 걸었고 주차장에서 불까지 나는 등의 악재 끝에 결국 2014년 폐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해당 건물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쓰겠다며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인천 중구청에선 지역사회 갈등 등의 이유로 불허하였고, 이후로 신천지에서도 딱히 활용을 하지 않아 비어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간판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설악산 관광단지입니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 명소로 키워왔던 곳 중 하나로 저 같은 아재 세대들은 수학여행으로 한 번쯤은 가봤을 법한 곳이기도 한데요. 당시의 수학여행은 저도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숙박시설 사장님이 선생님들에게 뇌물을 줘서 숙박권을 따내고 학생들에게 말 그대로 썩어가는 이불을 모자라게 해주고 좁은 방에 수십 명을 테트리스 하듯이 재웠으며, 식사 역시도 똥국에 짜장밥을 주면서 한 끼당 4,000원을 받는 등 어마어마한 바가지를 씌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더 이상 수학여행을 설악산으로 가지 않았고, 설악산을 들어가기 위한 주차장이 새롭게 생겨나며 더 이상 관광단지로 들어가지 않고도 설악산을 올라갈 수 있게 되면서 관광단지는 급속도로 몰락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설악산을 가더라도 잠은 설악산에서 자지 않고 바닷가에 있는 속초 시내로 가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숙박업소들은 전멸하다시피 없어져서 흉물거리 같은 느낌을 제대로 준다고 합니다. 설악산로와 인접한 가게들만 살아남고 식당과 기념품점 등은 모조리 박살이 났고, 은행 역시도 영업을 중단해 이런 폐건물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경주는 요즘 다시 수학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악은 왠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몰락한 곳으로 태백 탄광촌을 많이 꼽기도 하는데요. 강원도의 탄광들이 개발되면서 총 41개의 탄광이 석탄을 캐냈고, 사람들이 몰려들며 아예 태백이 시로 습격할 정도로 태백시는 탄광으로 먹고 살았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석탄의 수요가 크게 줄며 거의 모든 탄광은 문을 닫게 되었으며,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자 태백의 주민들도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워낙 돈을 많이 벌던 곳이다 보니 유흥가도 크게 발전을 했었지만, 지금은 전부 이렇게 문을 닫았고, 워낙 인구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 급하게 건물을 짓느라 이런 까치발 건물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폐건물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백은 어떻게든 관광 도시화 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탄광 역사촌이라며 철암역 앞 상가를 보존하며 관광지화 시키는데요. 까치발 건물에는 광부를 배웅하는 어머니 조형물을 설치하고, 순댓국밥 집 앞에는 광부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대포집에는 이렇게 술 한잔하는 광부들의 모습을 재현해놨다고 하네요. 또한 기억하는 벽이라며 화려했던 태백을 회상하는 공공미술을 설치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녹슬고 떨어져 나가 있다고 하고, 탄광촌을 활용하여 태양의 후예 촬영장을 관광지화시켜서 큰 성공을 거두는 듯 했지만, 지금은 찾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등 여러가지 시도와 실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1년 바이크 갤러리의 한 유저는 하루 동안 3곳의 폐건물을 탐방했다고 하는데요. 아산의 폐아파트에선 이런 아이들 동화책도 발견하였다고 하고, 헬스장에서 준 달력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책들 역시 그냥 다 놔두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평택의 한 폐모텔 역시 갔더니 모든 집기류들이 이렇게 부서져 있고, 누군가가 묵었던 흔적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도 합니다. 특이하게 옥상에선 이런 졸업앨범도 발견했는데, 사진이 뭔가 묘하게 무섭기도 합니다. 모텔 지하의 노래방에는 거의 모든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 있으며, 애창곡 순위의 최신곡은 사랑의 배터리라고 하며 2010년 3월 신곡이 마지막 페이지라고 하네요. 화성의 한 폐건물도 들어갔는데, 안에는 이미 왔던 누군가가 쓴 낙서도 있고 침대들이 널브러져 있으며, 특이하게
강신조의 선거 포스터가 붙어있고 이런 비디오 테이프와 이런 비디오 테이프와 2005년에 진행한 주민 설명회 현수막도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폐가 갤러리에 한 유저 역시 올해 4월 정읍에 폐건물 탐방을 했는데 해병대 군부대였던 곳의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요. 찢겨진 우리의 생활신조부터 잡초무성한 건물 외부 강당을 보여줬는데 역시 이곳에도 이렇게 사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폐가에는 옛날 책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도 하고 낡아버린 문풍지는 모두 다 뜯겨나가 있으며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이라는 간판과 참부모라는 책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통일교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림살이들을 그대로 다 놔두고 집을 나가는 건 어떤 경우였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